네, 안녕하세요. 심플케어입니다. 네, 오늘은 장기요양기간 재무회계 규칙 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플케어는 네이버에 장기요양 경영학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장기요양 재무회계 예산 보고 및 회계 입력 그리고 세무노무 업무 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장기요양 기간 중에 기간기호 3으로 시작하는 장기요양 기간들은 2018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가 적용이 되고요. 법적으로는 5월 30일에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인 시행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의 첫 걸음은 아무래도 예산안을 작성하시는 거고요. 예산안 작성은 회계 규칙에 따라서 회계 연도에 시작하는 일 전, 5일 전에 시작을 해서 예산을 보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 날 회계가 도입되기 때문에 6월 25일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셔서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예산안을 뭐 짜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장기요양 기관들 운영하시는 분들은 예산안을 짜보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산안을 작성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카페에 제가 예산안 편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려놓을 거고요. 거기에 카페에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요청하셔서 비밀번호를 받으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산을 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암호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암호를 입력하시고요. 암호는 2번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총 3가지 메뉴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뉴는 예산 총칙이고요. 두 번째는 세입 예산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산 총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으로 1년간 사용할 세입이 총 얼마고 또 세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각각 세입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각각 세출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입과 세출은 항상 같은 금액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 총액이 5천만 원이면 세출 총액도 5천만 원이어야 되고요. 세입 총액이 1억이면 세출 총액도 1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세입 세출 차액이라는 곳을 마련해 놨고요. 예를 들어서 세입 예산안에 수입을 1천만 원으로 잡으시고요. 세출 예산안에도 수입을 1천만 원으로 잡으시면 예산 총칙에 보면 세입 총액이 1천만 원, 세출 총액이 1천만 원, 그리고 세입 세출의 차액이 0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0원으로 표시가 돼야 정상적인 예산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세입이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예산 총칙에서 세입은 500만 원이지만 세출은 1000만 원이, 그러니까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차액이 지금 500만 원이 발생하고 빨간 글씨로 표시가 되죠. 이 빨간 글씨로 표시가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세입이 모자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예산이 된다는 거죠. 예산에서 마이너스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입을 늘려주시거나 세출을 세입에 맞게 줄여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세입이 1000만 원이고 세출이 500만 원일 경우에는 세입이 1000만 원이 되고 세출이 500만 원이 되고 세입과 세출의 차익이 파란색으로 500만 원이 표시되죠. 이건 말 그대로 세입보다 지출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출을 세입만큼 500만 원만큼 지출을 더 하실 수 있도록 세입 예산안을 더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건 예시였고요. 그럼 지금부터 세입 예산안부터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이
회계 항목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쭉 보시면 뭐 본인 부담금, 뭐 임의용비, 기타 수입, 시군구 보조금 뭐 등등이 있죠. 그리고 장기요양 수입도 있고요. 가산금 수입, 뭐 차입금, 전입금, 뭐 전월이월금 뭐 등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은 계실 텐데 여기에 이 과목들을, 그러니까 목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건 어떤 내용의 세입인지를 지금 이렇게 메모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과목들이 어떤 과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과목들을 클릭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게 이제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세입 예산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본인 부담금 수입과 그리고 장기요양 수입과 그리고 가산금 수입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수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5%가 있고요. 그리고 7.5%가 있고요. 뭐 굳이 하나를 더 들자면 등급 외 수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등급 외자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겠죠. 네, 대표적인 건 이 두 가지로 대부분 이제 수입을 얻으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에 수급자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중에서 크게 두 분류로 나누는 거죠. 15% 본인 부담금을 15%로 납입하는 수급자와 그리고 7.5%를 납입하는 수급자 이렇게 둘로 일단은 분류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시간분들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 네, 작성하시면 되고요. 시간분을 클릭하시면 옆에 역삼각형 모양의 이제 네모가 생성되는데 이 네모를 클릭하시면 장기 요양 이제 고시에 따른 30분부터 최대 480분까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분짜리 수급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거기에 맞는 수가가 알아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맞는 인원수를 넣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60분짜리를 하는 분이 2명이다. 그럼 여기다 2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 이용 일수가 있겠죠. 그래서 7일까지 가능하니까 말 들어서 이 60분짜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가 2명이고 이 2명의 수급자가 모두 주 5일 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따라서 주 5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용 월수라는 것은 여기 예산 적용 월수라는 곳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예산은 1년 단위로 또 회계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 월수를 12개월로 설정하는 게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은 연중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6개월치만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 그러니까 2019년부터는 12개월치 그러니까 평균적인 1년치 예산을 짜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부분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치의 예산만 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 적용 월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12개월이 맞지만 우리는 특별한 사례로서 6개월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6을 선택하시면 이용 월수가 6으로 알아서 계산됩니다. 그러면 주 이용 월수와 주 이용 일수와 그리고 이용 월수를 계산해서 이 수급자가 연간 이용하는 일수를 평균적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주 5일을 해서 6개월 정도를 하게 되면 6개월간 한 130일 정도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출액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이 산출액은 또 여기 예산 금액에 예산액에 입력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해보면 120분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가 3명이고 이분들은 주 6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6개월 평균 주 6회를 하게 되면 156일 정도를 하게 되고 예산 금액은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같고 그리고 주 이용 일수가 같은 수급자들을 분류해서 여기에 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각각 다 다르다면 다 각각 다르게 입력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면 180분을 이용하는 하루에 180분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예를 들어 5명이고 이분들은 주 5일을 이용한다 라고 하면 똑같이 연간 이용 일수는 6개월간 130일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산출액은 이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이 예산안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 부담금 수입 7.5%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120분짜리를 뭐 3명이 하고 똑같이 주 5일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안, 그리고 210분짜리를 4명이 하고 주 6일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안, 이 금액 다 합계를 쭉 하면 여기 또 입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7.15%와 7.5%로 일단 수급자를 분류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시간이 같고 주 이용 일수가 같은 수급자들을 또 분류하셔서 순차적으로 이 아래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거기에 맞는 예산 금액이 알아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이고 예상이기 때문에 예산대로 그대로 모든 그 자금을 집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하게 잡을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을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버리면 회계법상에 중간에 추경 예산이라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개월간 예산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수급자가 더 늘어나고 근로자가 더 늘어나서 인건비도 더 많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각종 비용도 더 많이 나가게 된다면, 원래는 5천만 원으로 내가 쓰기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럼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세입은 5천만 원밖에 안 잡아놨기 때문에 그 세입된 그 예산안을 그대로 두고 초과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산안을 더 늘려서 거기에 맞게 세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말 그대로 추경 예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예산안보다 세입 예산안보다 예산안을 좀 더 늘리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가 운영하는 방문요양센터의 수급자가 30명이고 각각에 맞는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셨다면 6개월이지만 그 기간 안에 수급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더 지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넉넉하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제공하는 수급자가 요만큼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 5명 정도 주 5일을 더 할 것 같다,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180분짜리를 뭐 5명 더 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 놓으시는 게 나중에 추경을 잡지 않아도 되고 또 결산 볼 때도 조금 더 용이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등급의 이용자는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등급에 만약 등급이 없는 자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똑같이 여기다가 수가는, 대신 이 등급 외자는 수가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정하시면 되겠죠. 우리 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60분당, 원래는 여기 보시면 60분당 1시간당 뭐 2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뭐 3만원 정도 받겠다. 네, 이렇게 잡으시고 뭐 한 명이다. 그 이용 횟수는 5일이다. 네,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등급 외자는 수가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수가를 또 따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임의용비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비급여 대상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가끔 센터에서 방문해서 이발을 해주거나 각종 이런 서비스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임의용비를 산출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과목이라는 게 있고 세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목과 세목은 특별하게 적을 것이 없으면 그냥 같이 적으셔도 되고요. 뭐 비워 놓으셔도 됩니다. 대신 이 금액만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여기 보시면 산출 근거는 제가 이렇게 예상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산출 근거는 또 나름대로 작성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임용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5명이고 그런 것들이 뭐 한 번 할 때마다 10,000원씩 받는다. 그러면 50,000원이 되겠죠. 그걸 곱하기 6개월 동안 하겠다. 그러면 6, 5, 30이 되니까 300,000원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임의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업 수익, 이거 마찬가지로 뭐 사업 항목이 있거나 예상되는 금액들이 있으면 넣으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비워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시군구보조금 여기 다 나와 있죠. 국가로부터 받는 경상보조금, 시도로부터 받는 경상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는 경상보조금, 이런 것들은 특별한 지역인 경우에는 뭐 근로자 장려수당이라는 것을 이제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 여기에 맞게 뭐 몇 명 얼마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뭐 기타 보조금 마찬가지로 시군구로부터 받는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지정후원금, 뭐 후원금에는 크게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지정후원금은 후원을 할 때 여기에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후원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만 써야 되는 금액인 거고, 비지정후원금은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맞게 또 나름대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후원금 받을 일이 있으실 것 같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맞게 장기요양급여 수입이 있는데, 위에서 15%에 맞게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85%는 이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입력이 때문에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7.5%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7.5% 받고, 그리고 공단으로부터는 나머지 92.5%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위에서 7.5%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작성하셨다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100% 받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의료수급자들은 이제 100%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또 따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20분짜리 뭐 4명이 계시고 주 5회를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가산금 수익,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가산금, 뭐 각종 뭐 가산금이 있죠. 그래서 가산금 받는 것들 월로 한 얼마 정도 받을 거다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몇 명이 받는다라고 한번 해보시고, 또 거기에서 우리는 6개월치에 대한 지금 예산을 짜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6을 하셔서 여기다 입력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산출 근거들을 뭐 입력하고 있는데, 산출 근거를 꼭 이제 의무적으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략 내가 이 정도 받을 것 같다라고 통장 내역을 보니까 뭐 한 달에 한 가산금 한 300만 원 받는 것 같다. 그럼 300만 원 곱하기 6 해서 그냥 여기다 넣으셔도 됩니다. 산출 근거는 입력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금융기관 차입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운영상에 돈이 필요해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금액을 이제 금융기관 차입금이라고 하고요. 금융기관을 제외한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차입하는 금액을 이제 기타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법인에서 이제 방문 요양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전입을 할 수가 있고요. 기타 전입금은 개인 또는 설치자 운영자로부터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자가 운영을 하려다 보면, 우리도 이제 7월 1일부터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되면 뭐 계좌를 비우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계좌를 비우고 시작하면 당장 나가는 뭐 4대 보험료나 뭐 공과금이나 세금들을 납부해야 되는데 당장 수가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돈이 없죠. 그래서 대표자가 여기다 자금을 넣게 되면 그건 이제 기타 전입금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기타 전입금으로서 뭐 후원금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전년도 이월금, 우리는 전년도가 없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은 없으니까 당연히 입력할 게 없을 거고요. 집기도, 이건 보면 집기, 비품, 기구 등을 판매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분해서 생기는 그런 매각대, 그런 건데 이것도 뭐 대부분 방문 유형에서는 발생하지 않겠죠. 기타 예금 수입, 이자 수입, 뭐 이런 것들도 뭐 대략 적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 외에, 그러니까 위에서 쭉 작성되어 있는 수입 외에 만약에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들이 있으면 기타 잡수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 충당 적립금, 시설환경 개선비는 이제 재무회계 규칙을 운영하다 보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 충당금은 예를 들어서 고가의 기기, 집기나 뭐 의료기기 아니면 그런 기구들을 교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2년 이상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매달 미리 적립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환경 개선비는 이제 센터의 이제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것 또한 2년 이상에 대한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매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뭐 한 달에 나는 뭐 한 100만 원씩 적립하겠다, 아니면 50만 원씩 적립하겠다 하면 곱하기 6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금액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고요. 일단은 동영상을 여기서 끊고 다음에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